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곱슬 스트레이트 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반곱슬이나 심한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별도의 스트레이트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는 플라스틱 판을 모발 길이에 맞게 제작한 후 액상 펌제에 밀가루를 혼합하여 크림 형태로 만든 약재를 모발에 도포했습니다. 이후 모발을 판에 밀착시켜 고정하고 자연 건조 또는 드라이로 건조한 다음 중화제를 처리하여 곱슬을 펴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술 후에는 샴푸와 드라이, 돈모 브러쉬를 이용해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했으며 작업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밀가루를 혼합하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이트 크림제가 개발되면서 시술이 다소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곱슬머리를 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곱슬 스트레이트 펌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펌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 펌은 로트라는 형틀과 펌제를 사용하여 컬과 웨이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펌제와 형틀을 이용해 컬을 만들 수 있다면 곱슬을 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발상을 전환하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론 기계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실험은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펌제를 바른 상태에서 바로 열을 가하는 방식은 모발 손상이 매우 심했고, 심지어 모발이 부리 부분에서 끊어지는 최악의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모델들의 모발 손상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새로운 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모발을 충분히 연화시킨 후 펌제를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아이롱 작업을 진행한 뒤 중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곱슬이 약 50% 이상 펴졌으며 이전 방식에 비해 모발 손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다음 두 가지 원리를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형틀의 원리, 모발은 형틀에 의해 형태가 결정된다. 연화의 원리, 모발 내부 결합을 충분히 연화시킨 후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곱슬 스트레이트 펌 기술의 핵심 이론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서 아이론 기계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한국에 수입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국에 세라믹 히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고데기를 자체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원형 아이롱 대신 평판 구조를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모발을 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본의 제조사를 방문해 평판형 스트레이트 아이롱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스트레이트 전용 평판 고데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전 세계 미용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이 곱슬 스트레이트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제외한 해외 판권은 한국 버밀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의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한국 미용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용 전문가들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버밀무역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미용 기술 수출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프로 미용인들이 경기도 이천까지 찾아와 교육을 받고 있으며, 버밀의 강사진 역시 해외 출장 교육, 세미나, 시연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교육과 제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곱슬 스트레이트 펌 시술 비용은 최고 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부가 가치 기술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시술 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기술을 습득한 미용실들은 예약이 밀릴 정도로 높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위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불황이었던 상황에서도 곱슬 스트레이트 펌을 선도한 저희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체 미용업계의 호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술 속도는 빨라졌고, 시술 가격은 100만원, 70만원 수준으로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카피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 함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교육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제품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식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교육 없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모발 손상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외면한 업자들의 행태와
무분별하게 저질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비양심적인 업체들 사이에서 범인은 끝까지 근본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얻은 노하우와 고집은 큰 자산이 되었고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곱슬 스트레이트 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과도한 가격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던 시술 가격이 점차 낮아지더니 3만 원 매직 미용실, 2만 원 매직 미용실과 같은 최저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술자들이 모발의 구조와 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모발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경화되며 마치 누룽지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술 후 모발이 반짝거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열에 의해 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발은 빗질이 어려워지고 다음 펌이나 염색 시 녹아내릴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진정한 윤기란 열에 의해 만들어진 광택이 아니라 버진모 또는 어린아이의 건강한 모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윤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술 후 모발이 납작해진다거나 작아졌다면 손상이 온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모발 손상이 발생하는지 진정한 미용인이라면 모발의 구조와 손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곱슬 스트레이트 펌은 단순히 제품 하나가 만들어낸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연구, 그리고 모발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한 기술입니다. 기술은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은 그 기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3강에서는 기술의 정의와 스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